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91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히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낮에 더위가 뭐 거의 30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위가 한참 덥고 완전히 이제 완연한 낮에는 여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여름이 된것 같고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반팔을 좀 입고 왔고 자켓을 입고 다니기에도 꽤나 더운 날씨다. 그래서 또 건강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뭐 카메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하고 렌즈, 특히나 필름 쪽의 카메라하고 렌즈 쪽을 좀 소개를 꾸준하게 좀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필름 카메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 카페에서도 필름 카메라에 대한 수요와 또 그걸로 촬영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꽤 생겼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필름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진 않을 거고 아예, 자 그러면 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촬영하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필름을 쓸 때, 자 그럼 필름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굳이 제목을 정하면은 필름의 종류와 특성, 그래갖고 종류별, 뭐 크기별, 그 다음에 뭐 그거의 뭐 입자 문제라든가 콘트라스트 문제, 증감, 현상, 이런 쪽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도 해볼 겸 해서 팁과 함께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름의 종류와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내외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필름 보디 어때? 필름 좋아. 검은별님, 예, 안녕하세요. 좋아? 뭐가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살 수가 없어. 요즘에 어디 가서 아니야, 사야 돼, 이거 요즘 필름. 그래도 필름들 많이 팔아. 다시 만들기도 하고. 누누이 우리가 이제 방송에 틈틈이들 얘기해 드린 것들을 좀 종합하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름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은 필름 카메라를 쓰니까 당연히 필름을 사용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필름의 특성은 조금은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럼 필름의 종류를 좀 알아보면 일단 크기별로 보면은 110평 필름이 있지. 옛날 이렇게 작은 거 코닥에서 나왔던 4K 카메라. 그건 이렇게 해서 110평이라고 그래? 110평, 110mm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110mm라고 그러고 110평. 110평. 그 다음에 뭐 135mm 또는 135형이라고 해갖고 소형 카메라용 필름은 135 타입 또는 135형 타입, 135mm 타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코닥 필름, 뭐 후지 필름, 코니카 필름, 옛날에. 이런 것들 뭐 사진관 가서 코닥 필름 100짜리, 코닥 100짜리 주세요, 후지 100짜리 주세요 그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고 썼던 필름, 후지 필름님 안녕하십니까. 필름 얘기하는데 후지 필름님이 들어와 버리셨네. 오늘의 주제는 필름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후지 필름님. 그래갖고 그것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로 따진다 그러면 풀프레임, 풀프레임에 해당되는 필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중형 필름, 그거는 이제 120평 필름 또는 120 필름,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형 필름보다 좀 더 큰 게 45인치 또는 A/10.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롤을 잘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이즈 만큼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대형 필름이라 그런다. 소형 카메라용 필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35mm, 135형 타입 또는 형 또는 미리. 중형은 이제 120. 이거는 이제 그 숫자가 앞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뭐 120이다, 120평이다 그러면 뭐 66이다, 뭐 곱해서 12이 되고 120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르자라고 정한 거야. 그냥 그렇게 부르자고 정한 거야.
그게 정설이다 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후지필리님이 선생님들 퇴근 중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네, 운전 조심하시고 운전하면서 귀만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아픔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소리만 나오나 보지? 켜놓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에서 필름 사이즈가 클수록 소형보다는 중형보다는 대형으로 갈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는 높아진다. 좀 더 섬세한 묘사를 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정보량을 얻을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센서하고는 크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필름 자체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깨끗한 이미지, 좀 더 많은 정보량, 좀 더 크게 인화하는 거, 그런 개념인데 화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너는 필름 종류를 뭐 우린 다 써봤겠지? 학교 다닐 때 샀었지. 사진을 공부하니까 소형도 쓰고, 그다음 중형도 당연히 썼고, 난 이제 중형, 핫셀을 대형 다 썼었고, 썼고. 대형 당연히 당연히 썼을 거고. 그렇지, 다 두루두루 써 봤잖아. 뭐 필름 값이 싸진 않지. 싸지 않지. 대형 카메라로 비싸지. 가면은 이제 뭐 필름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나? 그걸 이제 또 미리 보려고 그러면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필름도 좀 썼었고, 폴라로이드 필름이겠네.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크기별로 따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별이 맞는지 모르겠죠. 종류별로 나누자 그러면 일단은 흑백 필름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칼라 필름이 있지, 크게는. 자, 그런데 칼라 필름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는 네거티브 타입이 있고, 하나는 포지티브 타입이 있다라는 거지. 포지티브 필름은 다른 말로 슬라이드 필름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명명을 하고 있고, 네거티브 칼라, 뭐 흑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 흑백이고, 예전에 흑백 필름으로 유명했던 게 코닥, 그 다음에 일포드, 그 다음에 코니카? 아니 저기 후지, 일본의 후지 쪽, 그쪽으로 유명했었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흑백 필름들이 다 나왔었지. 요즘은 아마 다는 안 나오고 몇몇 업체에서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필름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칼라 필름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뭐냐 하면, 네거티브 필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코닥 100 주세요, 후지 오토 200 주세요. 그래갖고 현상소에 가서 현상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 네거티브 필름을 보면은 반대 보색으로 나오지, 칼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얀색이 검게 나오고, 그렇지. 검은색 머리는 필름면 하얗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전돼서 보이는 거를 우리는 네거티브 필름이라 그러지. 그다음 포지티브 필름은 있는 그대로 찍히는 거야. 빨간색이 빨갛게 찍히고. 슬라이드 써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없을 수도 있겠다, 사람은. 그 슬라이드 필름, 우리가 슬라이드 필름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보통 크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그래서 뭐 후지크롬, 코닥에서는 액타크롬, 코닥크롬, 뭐 코니카크롬, 또는 뭐 아그파크롬. 그러니까 크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슬라이드 필름. 정확한 명칭은 이제 포지티브 필름이라 그래. 포지티브 필름. 그 필름들인데, 자, 그러면 흑백은 그렇다 치자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름 사진들을 많이 하시니까 특성을 좀 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왜 회사에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두 가지 타입을 만들었냐, 칼라를. 이건 이제 이유가 있지. 칼라 네거티브 필름은 우리가 그야말로 프린트, 그러니까 뭐 A/10으로 이거를 프린트 해주세요, 인화해주세요, 또는 뭐 11/14로 인화해주세요. 그거에 적합하게 만든 게 네거티브 필름, 칼라 네거티브 필름이고, 칼라 포지티브 필름, 즉 슬라이드 필름, 뭐 코닥크롬, 액타크롬, 코니카크롬, 후지에서 나오는 뭐 벨비아, 프로비아 이런 것들 예전에 그런 이제 슬라이드 필름 자체는 이제 인쇄를 목적으로
만들고 또는 환등기를 통해서 교육 자료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등기를 통해서 투영해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름이다. 자, 그런 식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는 네거티브가 있었고 하나는 포지티브가 있었는데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렇다면 그 특성은 어떠냐라는 거지. 내가 칼라 네거티브 필름에 비해서 칼라 포지티브 필름은, 슬라이드 필름은 대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좀 더 강하다.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조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칼라 네거티브 쪽이 좀 낫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뭐를 쓰고 이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들이 따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흑필름을 쓰시면서 또 가장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흑백필름이다. 자, 흑백필름. 흑백필름에서도 지금에서야 이제 필름의 종류가 지금 생산되는 게 있긴 있지만 많지가 않아서 주 특성을 얘기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난 요즘 솔직히 흑백 필름 뭐 나오는지 난 무리가 잘 좀 모르겠어. 있지만, 예전 같다라면은 코닥, 후지, 일포드 이런 쪽의 흑백 필름을 만드는 전용 회사들의 필름의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달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필름들은 사실은 내가 테스트를 옛날같이 해보진 않았다. 그리고 뭐 요즘 뭐 저기 뭐 롤라에서도 필름이 만들고 일포드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일포드 필름 물론 좋지. 코닥도 당연히 좋고 뭐 후지도 좋고 막 이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감도에 따라서 이제 그 필름의 특성이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에서의 감도, 저감도, 고감도, 일대 고감도로 갈수록 노이즈의 발생의 확률이 높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 그런데 이제 필름에서는 노이즈라는 그런 전자적인 입자가 굵어지거나 색이 뭉개지는 그런 전자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쪽은 이제 화학 광학적인 특성 때문에 입상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입상성 또는 입자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입자가 곱다, 고운 거를 우리는 조립자라 그러지. 밀입자라 그러지. 그 다음에 입자가 굵다라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필름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립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입자가 저감도일수록,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디지털에서의 감도는 표준 감도가 보통 ISO 200을 필름에서 디지털에서는 요즘 표준 감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필름에서는 ISO 또는 ASA 100이 표준 감도였다라는 얘기지. 그 표준 감도를 기준으로 저감도, 즉 50이라든가 32라든가 이런 저감도로 나온 필름들은 입자가 곱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밀입자 필름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감도로 갈수록 400, 200, 400, 800, 1600 이렇게 고감도로 보통 1600, 800까지 정도가 필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800 또는 3200까지도 나오긴 했었을 거야 아마 코닥에서. 그걸로 갈수록 입자가 굵다. 입자가 굵다. 즉 조립자다. 그런 특성을 갖고 콘트라스트는 좀 약해진다. 그 대신에 개조의 폭은 넓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는다 라고 그러면 흑백 필름 기준으로, 뭐 컬러 네거티브도 마찬가지예요. 흑백 필름 기준으로 100짜리 보다는 400짜리 필름을, 입자가 좀 굵은 맛은 있지만 그런 개조의 폭이라든가 콘트라스트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100짜리에 비해서 개조의 폭이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그거보다는 덜 강하고 100짜리보다는. 그래서 인물 촬영을 흑백으로 찍는다 그러면 100짜리보다는 ISO 400짜리 필름을 권해드린다. 그렇게 되면 입자도 이제
괜찮다. 400짜리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뭐 아급하든 뭐 지금 뭐 만드는 롤라이든 옛날에 코닥이든 그다음에 뭐 일포드든 또는 코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트라이엑스나 팀엑스 400이냐 또 이제 그 메이크업의 브랜드별로 또 다르잖아. 그거에 따라서 입자가 얼마만큼 이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입자의 특성들도 다 달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흑백 필름을 선택할 때도 메이커를 선택을 하고 메이커 안에서도 트라이엑스를 쓸 거냐 프로섹스를 쓸 거냐. 지금은 이제 그 필름 자체가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정도의 특성들을 다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네가티브를 쓰시더라도 칼라 네가티브를 쓰더라도 100짜리보다는 인물 사진에는 400짜리가 좀 더 좋은 표현을 하지 않을까. 나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 포디 너는 어때? 후지 흑백 필름. 네오펜도 좋은 필름이에요. 10월을 끝으로 생산 중단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정신님이 슬프네요. 슬라이드 필름은, 그러니까 즉 포지티브 필름이죠. 노출 관용도가 적어서 찍는데 어려웠어요. 그 노출 관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용도라는 말이 사진 교과서에 나오는 명칭의 정확한 명칭이야. 그 다음에 또 이거랑 같은 명칭이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명칭인데, 즉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얼마만큼 기록을 해주느냐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HDR이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넓힐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너무 그 HDR 기능을 써서 너무 넓혀버리면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이상하지, 사진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아왔던 인상 사진들이 아니라 너무 좀 이상하긴 한데, 필름에서는 그거를 디지털 카메라 같이는 우리가 넓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제조돼 나온 관용도 폭 안에서, 즉 다이나믹 렌즈 안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용도를 보이느냐, 흑백이라든가 칼라 네가티브 필름은 마이너스 3.5 스텝 플러스 3.5 스텝, 즉 도합 7스텝 안에서의 기록성을 갖는다. 보통의 네가티브 필름들은. 슬라이드 필름인 포지티브는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스텝, 즉 다섯 스톱 안에서 그 관용도의 폭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정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용도가 적어서 찍는데 어려웠다. 저건 이제 노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슬라이드는 5스텝 정도를 보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5 스텝씩. 네가티브는 3.5 스텝씩 총 7스텝. 그러니까 2스텝 정도가 더 넓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네가티브 같은 경우는 노출을 좀 어느 정도 오버되거나 부족돼도 살릴 수 있다. 기록되는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슬라이드는 정확한 노출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부가 완전히 날아간다거나 또는 안부가 완전히 떡이 돼 버린다거나. 그래서 노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필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디, 너는 우리가 그동안에 틈틈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잖아, 사실은. 그렇게 이전 비디오에 많이 나왔어요.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코닥 필름들을 많이 썼지. 코닥, 나는 거의 코닥만 쓴 것 같아. 코닥 플러스 X를 쓰다가 트라이엑스를 남아 있었고 400짜리가. 그러니까 플러스 X, 트라이엑스 쓰다가 트라이엑스는 400이고 플러스 X는 100짜리고. 중간에 팀엑스가 나오면서부터 팀엑스. 100, 400 다 그걸로 쓰고. 나는 계속 트라이엑스 썼는데. 그리고 현상약도 D76 쓰다가 그 전용 현상약이 HC110 쓰다가 HC110 또 팀엑스 전용 현상약이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도 거의 학교 말쯤 돼가지고는 필름도 팀엑스, 현상약도 팀엑스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아, 느낌에. 나는 트라이엑스를 90%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감도 32짜리인 파나토믹 X. 파나토믹 X 난 많이 썼어. 파나토믹 X에다가 현상액 같은 경우 D76을 쓰다가 나중에 내가 조제해서 썼지. 현상액을. 뭐 어차피 현상액에 들어가는 게 페니돈 계열이 아니다 그러면은 메탈, 하이드로키논,
붕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약품들을 조절을 해줘서 쓰는 건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흑백 현상약을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했던 사람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톨, 하이드로키논, 붕산 이게 이제 주재료들인데, 메톨하고 하이드로키논의 이 주재료겠지, 두 가지가. 나머지들은 이제 보조 역할들을 해주는 건데, 메톨의 양하고 하이드로키논의 양을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주냐, 조절을 해주냐에 따라서 연조의 현상약을 만들 수가 있고 경조의 현상약을 만들 수가 있다. 즉 콘트라스트가 강한 현상약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경조, 콘트라스트가 약한 현상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필름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파악을 한다면은 현상약을 내가 조절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인화지하고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간다 그러면 촬영을 할 때 적정 노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적정 노출보다 노출을 더 오버를 해서 주고 현상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노출을 적정 노출보다 부족을 주고 현상 시간을 늘린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또 현상약의 조제 방법도 좀 바뀌겠지. 그래갖고 개조의 폭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얘기거든. 개조의 폭이, 그러니까 흑과 백의 그 단계를 얼마만큼 10단계로 끊을 거냐, 15단계로 끊을 거냐, 8단계로 끊을 거냐. 개조의 폭이 넓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필름으로 보고 볼 때 멍청해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입체감이 드러날 수 있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개조의 폭이 사실은 넓게 만들 수가 있다면은 프린트를 냈을 때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지. 언뜻 보면은 좀 멍청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우리가 이제 만약에 흑백은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흑백 필름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자기만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 노출 값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 값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현상약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 필름은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가감을 할 거냐 아니면은 증감을 할 거냐, 노출을 더 주고 찍어 갖고 현상을 뭐 줄일 거냐, 노출을 적게 일부러 찍어 갖고 현상을 늘려 갖고 개조의 폭을 넓힐 거냐, 이런 변수들을 자기 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정말로 좋은, 재밌고, 재미는 두 번째고 정말로 이미지 퀄리티 있는 사진들의 내용이 아니라 테크닉적인 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린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있냐 하면, 이런 또 사진 흑백 쪽에서는 세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 요즘 젊으신 분들은 아마 흑백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전공한, 우리 우지 시대 때 사진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어. 알 거야. 그런 거 알 거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필름을 접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언뜻 다가오지는 않겠지.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런 세계들도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업도 해봐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현상자 치료하다가 뭐 이렇게 그럼 심심한 그런 맛도 데이터 보고 그럼 병원에 주고 실려가기도 해보고 뭐. 그런 데이터들은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내 데이터지. 4D 네 데이터도 아니라는 거지. 너도 네 데이터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백은 이제 그러한 특성들이 있고, 칼라 네가티브의 대표적인 현상약은 이제 C41, C41 현상약이고, 슬라이드 필름 즉 포지티브의 대표적인 현상약은 E6 현상약을 대표적으로 쓴다. 그런데 흑백은 우리가 자가 현상, 자가 프린트가 가능한데, 칼라도 물론 자가 현상, 자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 약품만 있으면. 그 다음에 전용의 이제 그 탱크라든가 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흑백에 비해서 칼라는 쉽지가 않다. 그런
점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슬라이드 자체는 이제 대체적으로 맡겨야 될 것 같고, 네거티브도 맡기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럼 표준 데이터에 의해서 현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쉽지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 빡세가지고. 칼라는 그렇게 쉽지 할 수가 않다.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지만 증감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증감 가감을 한다는 것의 영향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콘트라스트하고 개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나아가서 촬영할 때도 노출에 가감을 주고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란 말이 있나? 최고의 사진을, 최고의 재밌는 사진을. 오늘은 참 용어 선택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재밌는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자, 이제 흑백 필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확대기가 필요해. 그렇지. 확대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뭐 LPL 7700이다, 뭐 후지모토 뭐 쪽에 확대기다, 뭐 라이카의 확대기다, 그다음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베셀라다, 오메가다, 이제 이쪽으로 하면 이제 비싸진단 말이지. 라이카, 베셀라, 오메가 이런 확대기들은. 자, 그런데 그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확대기가 상광식이냐 직광식이냐, 콘덴서에 의해서 상광식으로 뿌려주는 부드러운 빛이냐, 직광식에 의해서 빠르게 가지만 강한 빛을 뿌려주는 거냐에 따라서 또 프린트를 할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필름 카메라 쪽을 저희가 쭉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필름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져줘야 되지 않느냐? 필름의 특성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기까지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싸서 쓰는 LPL 7700, 우리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확대기 사실은 좋은 확대기긴 한데, 그게 이제 직광식 확대기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LPL 7700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거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나 프린트의 퀄리티가 확 달라진다. 그 다음에 그 확대기의 렌즈는 또 어떻게 선택할 거냐. 뭐 35mm 우리가 소형 필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렌즈의 표준 렌즈, 그 카메라 50mm. 표준 렌즈 것처럼 확대기 렌즈도 50mm인데, 자, 그럼 그 니코로를 살 거냐, 로덴스톡을 살 거냐, 슈나이더를 살 거냐, 후지노를 살 거냐, 이것도 조금씩 특성들을 다르거든. 그러니까 렌즈의 콘트라스트, 렌즈의 갑자기 옛날 뭐 생각하니까 샤프니스, 복잡하다. 샤프니스 이런 네. 것들도 내 필름, 내 확대기의 직광식이나 상광식이냐, 내 렌즈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혹시 어. 요즘에 디지털 사진 찍으시고 편한 거야.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툴을 자유롭게 다루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메뉴를 선택을 해서 그 후보정 하시잖아요. 디지털로 찍었던 원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 미세한 짓거리들을 옛날엔 다 몸으로 때우면서 아날로그로 그걸 일일이 다 했다고 보시면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닭짓을 한 거지 완전히. 닭짓이라 그래. 아, 진짜 생각하면. 그리고 인화지도 호수가 있어요. 그건 닭의 조인하지. 어, 닭의 조인하지. 빵 일포대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때 많이 나왔는데 빵호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그 콘트라스트 조절을 필터를 껴가지고 다 다채롭게 만들어내는 또 그 짓을 해내는 또 프로세스도 있고. 아이고 뭐 단계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거 진짜. 얘기하려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어느 정도의 장비들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를 가지면 그 특성은 최소한 알고 쓰는 게 음. 좋다. 만약에 알라고 최소한 노력은 좀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흑백 사진의 질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필름을 뭘 쓰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흑백을 쓴다. 나는 칼라 네거티브를 써야지. 나는 칼라인데 네거티브 말고 난 포지티브를 써야지. 슬라이드를 써야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자유정신님이 이거 필터 얘기하시네. YG 필터는 그냥 어떤 특성을 간단히 가지고 있는 거야? 설명해드리고. YG 필터는 콘트라스트 강조용 필터가 아니고, YG 필터는 정색 묘사형 필터라 그래갖고 인물 사진에 주로 쓰는 게 YG예요. 그래갖고 인물 사진의 피부 톤을 흑백일 때 가장 이상적으로 흑백에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흑백에 쓰는 거예요. 저걸 그거 칼라에다 칼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면 안 그렇게 돼. 되는 건데, 지금 보통의 흑백 필름에서 쓸 수 있는 콘트라스트
강조형 필터는 오렌지, 음, 그 다음에 Y3, 그 다음에 레드 필터 쪽은 다 콘트라스트 강조형 필터야. 그 다음에 정색 묘사형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묘사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보통 대표적인 게 Y2. 그 다음에 인물 YG, 지금 질문하시는 YG 필터는 인물 사진 정색 묘사형 필터다. 그냥 대표적인. 그렇게 하면 아셔도 대표적인. 간단해요. 그렇게 인물 할 때 되면은 많이 이제 써요. 인물 사진이 YG. 피부가 인물 사진을 찍는데 완전히 필터를 안 걸었을 때보다는 좀 하얀색 쪽으로 가지만 인물 사진을 또 찍을 때 콘트라스트 강조형 필터인 레드나 오렌지를 껴버리면 피부가 완전 이렇게 떠버리잖아. 그랬을 때 그걸 흑백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해 줄 수 있는 게 YG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인물 사진에 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흑백에 혹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사진하고 특히 또 인화까지 그러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서 사진가 중에 엔젤 아담스나 에드워드 웨스턴 이 정도 쳐보셔서 그분들의 그 사진들을 보시면은 많이 참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엔젤 아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보실 거예요. 흑백 사진인데 화창한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데 흑백 사진을 딱 찍어 놓으니까 구름은 하얀데 하늘이 시꺼매요 완전히. 예, 그거는 이제 레드 필터를 굉장히 즐겨 쓰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은 아주 극명하죠. 구름과 하늘의 비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있어요. 레드 필터 많이 아마 쓰시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흑백 프린트의 1인자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카페 포토 아카데미 153의 이 이상의 흑백 사진 교실이라고 내가 열어놨거든. 내가 그걸 그분이 이제 오사카 예대 쪽 졸업하시고 예전에 홍대 대학원에서 사진 디자인과에서 프린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프린트 쪽에서는 첫 번째 주자가 되지 않을까. 아마 엔젤 아담스보다도 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 그 우리 카페 들어오셔갖고 다음에서 포토 아카데미 153 치시면 제가 그분 강의 현상이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쭉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 그거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 나중에 흑백 사진 교실을 좀 열어도 재밌지 않을까. 글쎄 언제 뭐 기회 되면은 한번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전반적인 정리를 하면 전반적인 필름의 크기, 형태별, 뭐 ISO 감도별의 특성, 가감, 증감,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레인지, 그 다음에 뭐 현상액에 대한 거, 현상약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그냥 큼직큼직한 것들만 좀 그냥 여러분들한테 생각나는 대로 포디하고 저하고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다음에 한 더 번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지루할 수가 있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3,000%를 빠지면 한두 끝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깊게 들어갈 기회가 있다면 또 그거 하나하나를 다시 파갖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긴 하고 지루하긴 하지만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 즉 매니아한테는 재밌는 부분이고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혹시 걸 다음에 접할 수 카페 있을 거예요. 쪽에 필름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면은 그걸 좀 유익한 것들을 그렇지. 추려서 우리 뭐지? 저기 묻고 답하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질문에 답하다. 그런 거라서 필름 쪽만 한번 전문적으로 그 그렇지. 질문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죠.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만약에 필름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내가 뭐 저걸 뭐 뜬금 잡는 얘기를 하고 있냐 쟤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필름에 입문을 하시거나 하거나 필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이나마 팁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와 포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필름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좀 자주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부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